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는 물질의 특성, 겉보기 성질, 그다음 상태 변화 온도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요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이제 오늘 배울 게 밀도 배웁니다. 뭐 배운다? 밀도. 밀도야. 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용해도까지 배울 거야. 자, 일단 밀도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대단원이 있기 때문에 니네는 조금 알아둬야 될 거 있죠? 이거 현재 나오는 밀도 물질마다 다 똑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밀도를 딱 보시고 이 밀도면 어떤 물질 바로 찾을 수 있어. 니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 물. 자, 얘들아, 얼음이 있단다. 몇 도씨에서 녹아? 0도씨. 그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럼 거꾸로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 우리는 물 정도는 알고 있었잖아. 상태 변화 온도.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밀도는 1입니다. 얼마라고? 1. 알겠어?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물은 꼭 알아둬. 물의 밀도 얼마라고? 1.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물질의 특성, 밀도부터 출발할 건데 요거부터 조금 알려줄게요. 밀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밀도, 밀집도. 뭐라고? 밀집도. 밀집도란 말을 줄여서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밀자가 무슨 밀자냐면 빽빽할 밀자예요. 그래서 도는 정도도자예요. 그러면 원래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야 돼? 빽빽한 정도. 자, 그러면 이 밀도의 개념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할 거야. 잘 들어.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자, 일단 이 밀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마다 질량 똑같겠니? 아니요. 질량 다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피 똑같겠니? 아니요. 다를 거야. 어떤 녀석은 부피가 작은데 겁나 무거운 새끼가 있을 테고 어떤 녀석은 등치는 큰데 겁나 가벼운 새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질량도 틀리고 부피도 틀려.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기준을 하나 잡습니다. 그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부피를 갖게 만들어. 뭘로 잡는다? 부피를 갖게 만들어.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예제를 이렇게 들을 거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부피를 이 교실만큼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뭐라고 생각하죠? 교실. 만약에 잘 들어. 이 물질이 부피가 이 교실보다 작으면 크게 뻥튀기. 맞아? 그럼 크면 작게. 맞니? 그래서 이 교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부피 기준이에요. 자, 그다음 요 교실 안에 우리 입자들이 있죠. 우리 입자잖아. 우리 입자야. 맞아? 자, 지금 니들이 딱 본 상태에서 입자들이 빽빽해요, 듬성듬성해요. 듬성듬성한 상태지. 맞잖아. 꽉 차 있진 않잖아. 자, 그럼 가볍겠니? 무겁겠니? 소연아. 그렇지, 가벼워 보이죠? 딱 느낌상 가볍잖아. 맞지? 그런데 만약에 if 생각해봐. 니들이 이런 덩치가 아니라 알겠어? 너는 강민경이 돼서 너는 유준상이. 알겠어? 그 다음 뚱뚱한 애들 또 있잖아. 맛있는 녀석들에 나오는 애들. 너 유민상.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누구지? 호롱 먹는 애 있잖아. 고래 하는 애 누구지?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등치가 니들의 현재 3배로 커졌다고 치자. 자, 이 교실이 갑자기 더워 보이지 않냐? 아니야? 맞아? 이해돼서? 잘 들어. 현재 니들이 등치가 3배 정도로 커졌어. 슈퍼 똥땡이로 바뀐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교실이 넓어 보여? 좁아 보여? 좁아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빽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희들 등치만한 애들이 갑자기 머릿속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에 1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치자.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에 10만 명이 들어있어요? 아이,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잖아. 맞아요? 10만 명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승현아, 발 디딜 틈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리고 이 교실 안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 건물이 버틸까 못 버틸까? 못 버티지. 그럼 무거우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무너지지. 바로 이거. 밀도가 이 얘기야. 알겠니? 밀도는 빽빽한 정도, 밀집된 정도의 줄임말로서 빽빽하다? 상대적으로 무겁구나. 그러니까 아래로 가요. 알겠니? 그다음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해서 빽빽한 정도가 낮아. 그럼 가볍구나. 그럼 위에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 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섞였을 때 누군 위, 누군 아래. 전부 위아래 현상이 일어났다. 볼 것도 없어. 밀도야. 뭐라고? 밀도. 그래서 밀도가 작은 애들은 머릿속에 팍 박아놓으세요. 위로.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갑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밀도에 대한 얘기 알아볼 건데 얘들아, 니네 한국말 게임 좀 하자. 한국말이 재밌는 게 영어도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니네 그거 알지?
한국말 중에서 아닌 게 아닌 거는 뭐야? 그치? 오케이죠. 강한 긍정이죠. 야, 이중 부정은 뭐에 해당돼? 강한 긍정이지. 맞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 이중 부정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밀도 구할 때 밀도는 밀집된 정도지. 그치? 그럼 이 밀집된 정도 밀도는 특성이야, 특성 아니야? 특성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밀도 구할 때 등장하는 값이 있어. 바로 뭐가 있어? 질량과 그 다음 부피가 있어요. 뭐가 있다? 질량과 부피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이 얘기했지. 야, 질량하고 부피는요, 얘들아, 물질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될 수 있고 차이점도 될 수 있어. 그럼 물질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준서야? 없죠. 이거 특성이니? 아니요. 이거 특성이니? 아니요. 그러면 잘 봐. 한국말 게임 아닌 게 아니니까 긴 거지. 맞지? 맞잖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알겠어? 밀도는 어떻게 구해? 질량을 부피로 나눈다. 알겠니?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눠.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얘는 특성이 아니고 얘는 특성이 아니니까 아닌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오케이 말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내가 소연이하고 짝꿍이야. 소연이하고 나랑 사귄다고 치자. 성이 소시고 이름이 연이야. 너 아니야. 알겠어?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자기야, 오빠 나 안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애가 딱 이렇게 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소연아, 네가 옆에서 듣기에는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지, 사랑한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 부정은 뭐라고? 긍정입니다. 아닌 게 아니니까 특성 맞습니다. 이해되니? 자, 이제 문제가 있어.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너네 다 틀려.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 틀린다. 자, 잘 들어. 지금 현재 보시면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지. 또는 부피분의 질량.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치?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질량 값이 얼마고 부피 값이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 질량 값이 얼마건 부피 값이 얼마건 간에 무조건 질량은 부피로 나눠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잘 봐. 여기 4야. 여기 2야. 됐어? 질량 4, 부피 2. 그러면 이거 약분 돼야 안 돼요? 되죠? 얼마 약분돼? 약분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1이고 2지.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가 3이고 5면요. 이거 약분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1로 잡으면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5라고 써도 돼? 안 돼?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전부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모가 얼마건 분자가 얼마건 부피가 얼마건 질량이 얼마건 간에 분명히 질량은 부피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부피가 항상 얼마로 돼? 1로 돼요. 부피가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1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 쓴다. 단, 위, 부, 피, 당,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부른다? 단위 부피당 질량. 니네 이거 되게 어려워해.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이 표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라고 할 거야. 책에 써 있어요. 이때 단위 부피당에서 단위가 나오면 숫자 1입니다. 알겠어? 자, 우리 과학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 단위 질량당 그러면 1kg당. 단위 길이당 1m당. 단위 시간당 몇 초당? 1초당. 되니?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거 해도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뜻은 부피가 1일 때의 질량값이야. 맞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데 질량은 뭐요 때문에 생겨? 입자수 또는 입자 크기. 맞아? 되니? 그래서 이 질량은요. 입자수나 아니면 입자 크기나 이런 거 등등등 때문에 질량값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어떤 물질에 입자수가 많아. 무겁겠지. 질량이 크겠지. 어쩐 새끼가 갑자기 봤더니 우리 맛있는 녀석들의 유민상이. 그치? 아까 강민경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맞아? 문세윤. 맞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게 나올까 작게 나올까? 크게 나오지.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밀도가 큰 애들이야. 근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똑같아. 다 틀리다. 다 틀리대. 다 틀리대. 알겠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부피당 입자수와 입자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특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자, 그래서 이 밀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뭘 구할 거냐? 위아래 현상을 배울 거야. 누군 위, 누군 아래. 자, 그럼
질량하고 부피가 나왔으니까 질량하고 부피 구하는 방법도 먼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책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려줄게. 자, 질량은 일단 킬로그램이나 그램 단위로 쓰는 거 알지? 이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킬로그램이나 뭐 쓴다? 그램 단위 쓴다. 알겠니? 됐어? 자, 그때 문제가 들어갑니다. 1kg은 몇 g이야? 1000g. 됐지? 그럼 여기에 이거 나오면 재수가 없어. 미리그램. 자, 1g은 몇 미리그램이야? 1000mg이죠. 그렇지? 왜? 미리의 뜻이 뭐야? 1000분의 1. 이거 니들 1학기 때 500mA는 몇 암페어? 0.5A.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리가 나오면 무조건 1000분의 1이야. 알아두시고. 그다음 부피 단위는요. 니들 요런 단위 쓸 수 있지. 이게 무슨 단위야? 리터. 그다음 요렇게 쓰면 무슨 단위? 밀리리터. 그럼 1리터는 몇 밀리리터야? 1000ml. 그다음 요거하고 똑같은 단위가 뭐가 있냐? 세제곱 센티미터가 있어. 뭐가 있다?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1ml는 1세제곱 센티미터야.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요거보다 큰 단위는 세제곱 미터지. 맞지? 자, 문제 들어간다. 얘보다 큰 건 얘, 얘보다 큰 건 이거야. 그렇다면 이따가 쓸 거야. 1세제곱 미터는 1리터하고 같을까 다를까? 이거 질문이야.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니들이 계산을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요 뜻은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지. 맞죠? 그럼 1m는 몇 cm예요? 100cm죠. 그래서 이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죠. 맞지? 그럼 100cm를 3번 곱했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지. 지금 현재 1세제곱 미터를 고친 거야. 세제곱 센티미터로. 그럼 공기 몇 개가 들어가니?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거는 미리리터라고 써도 돼, 안 돼? 되지. 같은 단위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미리의 뜻이 뭐라고 했어? 1000분의 1. 그럼 요걸 없애버리고 1000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렇지? 1000분의 1을 집어넣으면 하나, 둘, 셋 없어지고 꺼지고 날아가고. 됐어? 그럼 무슨 값이 나와?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일 큰 단위는 얘, 그 다음 얘네들은 같다. 그럼 하는 김에 하나 더. 얘네하고 똑같은 단위가 또 있어. cc. 들어본 적 있어? cc? 못 들어봤어? 맥주 500cc, 1000cc. 자동차 배기량 2000cc, 3000cc. 그때 써먹는다 그래야. 너 했어. 너 했어. 맥주 500cc 하니까 바로 알아들었어. 얼마나 많이 처묵처묵했으면 알까? 이 알코올 중독 때 술 좀 끊어. 농담이야. 됐니? 참고적으로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잖아. 그러면 캠퍼스 커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CC. 같은 과 애들끼리 사귀는 거 CC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CC는 되는 게 아니야. 정답부터 얘기해 줄게. CC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과에서 만약 누구랑 사귀잖아? 비밀. 왜? 깨지면 난리 나. 너 만약에 생각해봐라. 너 같은 과 남자애하고 사귀었어. 걔하고 깨졌어. 너 학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다니기 되게 창피하지 않을까? 너네 생각해봐. 지금 같은 중학교에서 누구랑 사귀었는데 깨졌어. 걔 보면 막 괜히 막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러지 않니? 소연아 맞지? 아니야? 경험이 없었죠? 그랬구나. 승현아 내 말이 맞지? 그렇다고 해. 그렇지? 몇 명이나 사귄 거야 도대체?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야? 걔하고 계속 다녀야 돼. 몇 년 동안 야, 중학교 고등학교 반이라도 바뀌지. 대학교는 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과는 그냥 같은 과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CC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늘 안 와. 놀러 갔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단위 알아봤고요. 이제 주어진 밀도를 측정하려면 질량 구한 다음에 부피 구한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야 되지? 맞죠? 그럼 질량하고 부피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책이 없는 거야. 자, 지금부터 1번 질량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량 구하기. 2번 부피 구하기. 자, 일단 질량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에겐 전자저울이 있어요. 뭐라고? 전자저울. 전자저울은 쉬워요. 전자저울은 그냥 올려놓으면 돼. 근데 올려놓기 전에 뭐부터 맞춰야 돼? 그치? 0점부터 맞춰야지. 니네 몸무게 같은 걸 잴 때 숫자가 0부터 있는 것부터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지. 만약 100부터 출발하면 승현아 너 뭐가 돼? 슈퍼 똥땡이가 되지.
너도 마찬가지지, 효준아. 맞지? 아니야? 100부터 출발해. 저울이 있는데 100부터 출발해. 그렇지? 너 거기 올라가면 너 뭐가 돼? 슈퍼통떼기. 맞잖아. 돼서 그래서 우리는 0점 맞추고 저울에 올리면 돼. 이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눈곱만 읽으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전자저울 말고 다른 저울 한번 알려줄게요. 윗접시 저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니? 윗접시 저울은 요거야, 요거. 요거. 양팔 저울은 이렇게 있고 접시가 밑에 있어. 이거야, 이거. 춤추는 거 아니야? 어떤 새끼는 이렇게 하니까 롤리롤리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질량은 윗접시나 양팔인데 시험에 예전엔 요게 잘 나왔거든. 그래서 알려는 줄게요. 자, 일단 이 윗접시 저울을 쓰기 위해서는 평평한 장소에 놔야 되지. 항상 모든 실험기구는요 기울어진 장소에 놓지 않습니다. 빵빵한데 평평한데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접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요 윗접시 저울을 맨 먼저 어디에 놓는다? 평평한데 놓는 거야. 평평한데.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0점을 맞추는 거야.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 0점. 그럼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 나사를 올리면 얘가 수평을 맞춰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지. 그치? 여기에 우리가 질량을 모르는 녀석을 왼쪽에 놓는단다. 여기다가 질량을 모르는 물체를 어디에 놓는다고? 왼쪽에다. 그러면 이 물체는 누가 잡아당기고 있지? 지구가 잡아당기지.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이걸 뭐라고 해?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중력. 뭐라고? 중력.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무게가 생겨. 그럼 얘 어느 쪽으로 기울어? 왼쪽으로 기울지. 왼쪽으로 아래로 내려가겠지. 오른쪽은 올라갈 테고. 자, 이제 오른손잡이인 여러분들은요 핀셋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핀셋을 이용해서 질량을 아는 그런 분동이라는 추가 있어. 걔네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알겠어? 내가 그래서 아까 오른손 왼손잡이라고 얘기한 거야. 해봐. 물체를 오른쪽에 놓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놔야 되지. 그치? 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분동을 여기다 놓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질량을 아는 분동이라고 하는 추를 올려놔. 근데 이 분동이라는 추를 올려놓는데 얘는 항상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올려놓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야, 여기 있는 물체가 있지. 물체가 예를 들어서 22g이야. 몇 그램? 22g이라 하자. 난 몰라요. 이걸 책 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1g짜리부터 놓을 거야. 1 몇 번 놔야 돼? 아, 이거 팔 아프지. 그치? 그래서 대충 보니까 얘는 한 15g? 됐지? 그래서 10g 놓고 5g 놨어. 10g 딱 놓고 5g 놨어. 난 15g이라고 찍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왼쪽이지. 아, 이거 틀렸네. 그럼 10g 놓고 10g 놓으면 거의 약간 올라오지. 오! 그럼 비슷하게 됐지? 맞죠? 지금 몇 번 안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5g 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륵 오른쪽으로 기울겠지. 맞아? 25, 22니까. 이해되니? 그렇다면 5g짜리 치우고 1g, 1g 하면 딱 수평이 되지. 그치?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큰 거부터 무거운 거부터 가벼운 수를 놓은 다음에 여기에 다시 수평이 될 때 뭐라고? 다시 수평이 될 때 그때까지 분동의 합, 이거 승자 아니야, 합자야. 이게 바로 물체의 질량이야.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요 분동의 합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10g짜리 하나. 얼마? 10g짜리 하나, 5g짜리 하나, 1g짜리 두 개, 500mg짜리 두 개. 됐어? 그러면 얘는 몇 g이 질량이냐? 뭐라고?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어떤 놈이야? 몇 그램? 18g. 그치? 18g이면 안 되죠. 18g. 그래서 여기까지가 17이고 500mg면 0.5g이잖아. 맞아요? 0.5 곱하기 2니까 1g. 맞아? 그래서 여기는 18g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기울었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여기에 물체가 분동이 있으면 이 분동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중력이 서로 같으면 다시 수평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질량 측정하는 윗접시죠. 양팔저울도 똑같아요. 알겠니? 자, 그다음 부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얘들아, 부피는요. 요건 좀 재밌는데 고체는 쉬워요. 뭐라고? 고체는 쉬워. 고체. 근데 고체는 좀 이따 할 거고 액체하고 기체부터 먼저 알려줄게.
액체하고 기체는요 눈금 실린더를 이용합니다. 뭘 이용한다? 눈금 실린더. 이 눈금 실린더는 간단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다란 관이고 여기 눈금이 막 써 있어. 알겠니? 여기다가 액체를 딱 집어넣어. 액체를 집어넣으면 액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가를 아래에다 맞추고 10분의 1 단위까지 우리가 부피를 재면 됩니다. 몇 분의 1 단위까지? 10분의 1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쓰라는 얘기야. 어림에서. 이해됐냐? 됐어? 뭔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여기를 눈걸 봤더니 요 눈금이 15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돼? 15.0ml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15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알겠니? 그런데 어떤 특이한 액체가 하나 있거든? 이때 이 특이한 액체는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얘는 아래로 쑥 했는데 얘는 위로 튀어나왔지.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을 읽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가를 놓고 이것도 10분의 1 단위까지. 요 파란색인 녀석이 누구냐? 너네 원소기 기억하려나? HG야. 누구냐? 그렇지 맞아. 수는 유일하게 위를 읽어. 그럼 물은 어디 읽어야 돼? 아래 읽으면 돼요. 나머지는. 수은 빼고 전부 나머지 아래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체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 기체 같은 건 보통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거 물에 잘 안 녹는 기체들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봐 여기 있는 요 눈금 실린더 있지. 이 눈금 실린더를 거꾸로 해놔.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싹 뭐를 집어넣는 줄 알아? 바로 물 같은 액체를 집어넣어. 알겠니? 됐어?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겠지? 여기다가 내가 기체를 뽀로뽀로뽀롱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기체가 쓱 들어가면서 뭐라고 해? 기체가 물한테 야 비켜 내 자리야 여기 자리 있어요. 밀어내겠어 안 밀어내겠어? 그럼 물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줄어들었어. 맞아? 여기 눈금 읽어주면 돼. 그래서 줄어든 물의 부피가 곧 뭐에 해당돼? 늘어난 기체 부피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부피된다. 자 근데 이제 고체 빠졌지. 고체는 어떻게 하느냐? 모양이 일정한 녀석이 있고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애가 있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야, 이런 애들은 부피 어떻게 구해요? 뭐만 있으면 돼? 자, 가로 재고, 세로 재고, 높이 재면 되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곱해버리면 고체의 부피 구할 수 있지. 맞아요? 어이, 그 정도는 알잖아. 야, 그 다음 원기둥, 그 다음 구 이런 거 공식이 있지. 그거 자만 있으면 다 되잖아. 근데 문제는 모양이 니들 얼굴처럼 지멋대로 자유분방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잘 봐. 이거 눈금 실린더를 이용하는데 눈금 실린더에 오케이? 액체를 먼저 집어넣어. 근데 이 액체는요. 내가 집어넣을 고체를 녹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양이 조금 부서진 각설탕의 부피를 재고 싶어. 그럼 여기 물 쓰면 되냐? 물 쓰면 각설탕이 다 어떻게 되지? 다 녹아버리지. 그치?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씁니다. 이게 액체의 처음 부피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봉당 뭐를 집어넣어? 고체를 집어넣어. 그럼 고체를 집어넣으면 고체가 쓱 들어가면서 고체하고 액체하고 섞이지. 맞아? 그럼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쳐. 그럼 우리는 아랫부분에 있는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에 해당돼? 고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됐어? 근데 선생님 왜? 여기 있는 고체가 요만해요. 그러면 여기 되지. 얘는 이만하면. 안 들어가는데? 부숴서 넣어요? 부숴서 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요.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잘 봐. 여기에 커다란 비커를 하나 넣어. 에이, 비커가 좀 이상하다. 그럼 다시. 여기에 비커를 하나 놓습니다. 비커다. 비커에다가 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가득 담아놔. 그 다음 바깥쪽에 수조를 하나 더 넣어. 이렇게 수조를 하나 더 넣어.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집어넣어. 그 무거운 녀석 딱 집어넣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넘치겠지? 넘쳐 안 넘쳐? 넘치지? 그럼 넘치면 요만큼 바깥쪽에 있는 수조에 액체가 찰랑찰랑 있겠지? 맞아? 근데 넘칠 때 어떤 만큼 넘치느냐? 이 물체의 부피만큼 넘쳐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다시 눈금 휘는 데 집어넣어서 재면 돼요. 이해되니? 그 다음 요거 하면 혹시 어렸을 때 과학책 많이 읽었을 때 유레카 뭔지 알아? 아르키메데스. 거기에 밀도 나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그게 나옵니다.
옛날 아르키메데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겁니다. 왕이 있었지. 왕가를 딱 주고 야 이거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고 돌아버리겠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깨부러 보냐? 아니잖아. 그걸 확인한 방법이 이거야. 욕조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야? 물 넘친 거 가지고서 뭘 구했어? 부피를 구했어. 됐어? 그 다음 질량은 같아. 그럼 부피가 똑같다면 밀도가 같지?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네?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달라? 밀도가 다르지? 다른 물질이지. 그렇게 해서 순금이다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거야. 개 똑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르키메데스의 밀도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요 밀도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밀도 단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본다? 단위. 자 그러면 잘 봐. 질량 단위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부피 단위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요 잘 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걸 많이 써. 이런 거 많이 쓴다. 근데 얘네들 같은 단위야 다른 단위야? 같은 단위야. 왜? 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근데 보통 얘는 고체일 때 쓰고요. 액체일 때는 액체가 기체일 때는 오른쪽 거 써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문제 보는데 고체일 때 이거 쓰던데요? 액체 기체일 때 이거 쓰는데요? 상관없지. 왜? 같은 단위니까. 맞아요? 됐어? 단위까지 알려줬어. 그리고 얘들아 단위를 안다는 얘기는 공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 이거 뭐라고 했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맞아? 그럼 퍼가 뭔 뜻이지? 나눴다. 나눈다. 뭐를 뭘로 나눈다는 얘기야? 그램을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눈다. 그램이 뭐의 단위야? 질량. 세제곱 센티미터는 뭐의 단위야? 부피. 아,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구나. 단위 가지고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선생님 왜? 저는 내용량이 딸려요. 내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알고 싶어요. 그냥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질량과 부피의 질과 부, 질과 비를 우리가 따라서 밀도는 찝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밀도는 뭐다? 찝이야. 나중에 이거 안 외워가지고서 안구에 집지하지 마시고 찝 꼭 외우세요. 알겠니? 질량은 뭐라고? 질량이 아니라 밀도는 뭐라고? 찝입니다. 됐어? 자 그럼 잘 들어. 이 앞으로 밀도 문제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은 어떤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표로. 다음은 어떤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그래프로. 얘들아 질량만 나왔어. 무슨 문제야? 질량 문제. 부피만 나와서 무슨 문제야? 부피 문제야. 그럼 질량과 부피가 동시에 나왔어. 볼 것도 없어. 짚지 않은 문제야. 뭐야? 밀도 문제입니다. 알겠니? 자, 표가 됐건 그래프가 됐건 질량과 부피가 나왔다. 무조건 무슨 문제? 찝. 찝은 뭐야? 밀도. 밀도는 찝이에요. 외워야 돼. 알겠어? 됐어? 그다음 공식이 나갔으니까 공식 좀 뜯어먹어 봅시다. 니네 정말 못하는 게 이런 거야. 잘 들어. 밀도는 뭐라고 했지? 찝이라고 했지. 찝. 찝. 됐어? 찝이다. 자,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밀도는 density라고 해서 D라고 해요. 이런 것도 못 외우면 뒤지는 거야. 졸지 마. 자, 그러면 질량은 뭐고 부피는 뭐냐? 부피는 V야. 부피. 너네 부피는 V라고 했지. 이게 왜 V인 줄 알아? 부피.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볼륨이다 원래 볼륨. 알겠니? 질량은 뭐라고 하니? 매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잖아. 그치? 사랑하는 마음. 난 그 마음을 깨고 싶어. 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렇게 러브 앤 피스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야, 그냥 한글 외워. 뭐라고? 한글 외우라고. 알겠냐?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기호로.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이제부터 이 공식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부피가 같을 때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이죠? 같다는 동글뱅이 밑금. 그치? 자, 부피가 같을 때 질량과 밀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뭐라고? 비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례야. 그럼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번 더 쓸 거야.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밀도는 밀까지만 쓰자. 그치? 찝이죠. 부피분의 질량.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요. 질량이 같을 때라고 할게요. 뭐라고? 질량이 같을 때 부피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지. 자, 얘들아. 반비례하고 비례가 뭔지 좀 알아보자. 자, 질량비가 1대2예요. 그럼 밀도비는 몇 대 몇이야? 1대2지. 문제 없죠? 자, 그럼 부피비가 1대2예요. 밀도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 잘했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할게. 질량비가 1대 1에 3이야. 그러면 밀도비는 몇 대 몇 대 몇? 질량비가 1대 1에 3이야. 밀도비 1대 1에 3. 이것들이 왜 갑자기 꿀먹은 푸가 되지? 이게 어려워? 얘가 1대 1에 3이면 얘도 1대 1에 3. 왜? 비례니까. 네가 1배, 2배, 3배면 나도 1배, 2배, 3배다. 자, 근데 문제는 얘야. 자, 부피가 1대 2가 아니라 1대 1에 3입니다. 그럼 밀도는 몇 대 몇 대 몇? 승현아. 그렇지. 틀렸어. 틀렸어. 효준아? 몇 대 몇 대 몇? 자, 너희들 다니는 수학학원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야. 넌 탈락. 나 어디 학원이라고 물어본 적 없어. 몇 대 몇 대 몇? 대답 못하면 그것도 모르는 거야. 정답. 반비례 뜻이 뭐예요? 역수의 비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반비례 뜻이 뭐라고? 역수의 비례. 우리가 보통 1대 2면 2대 1이다. 아, 앞뒤를 바꾸는구나. 지랄 옆차기 하고 있죠. 알겠어? 이거 왜 2분의 1이 나오느냐? 역수의 비례예요. 1분의 1일 때 2분의 1이라서 그래. 근데 우리 이렇게 써요. 통분시켜요. 통분시키지? 그렇지. 2대 1.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1대 2대 3의 반비례는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야. 그래서 정답은 6대 3대 2입니다. 알겠어? 이게 반비례 뜻이야. 승리 알겠니? 응? 다음번엔 틀리지 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더 쓸게요. 자, 밀도는 찝이죠. 됐어? 이번에는 밀도가 일정해.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같은 물질. 다른 말로 얘기하자. 농점이 똑같대. 같은 물질. 끓는 점이 똑같대. 같은 물질. 뒤에 나오는 용해도가 똑같대. 같은 물질. 이렇게 나와요. 알겠니? 그렇다면 질량과 부피는 무슨 관계? 질량과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뭐라고? 비례. 그래서 질량이 2배면 부피도 2배지. 2배에 2배? 그대로. 2분의 1, 2분의 1 그대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봐. 내가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금덩이를 주셨네. 뭐라고? 금덩이. 이거 금이야. 금. 황금. 내가 이렇게 들고 가. 들고 갔더니 준서가 딴땡님 배가 고파요. 야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렇지. 맞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렇지. 에라이 새끼야. 그래. 먹고 떨어져. 이렇게 줬어. 자, 금덩어리가 지금 한 덩어리에서 몇 덩어리 됐어? 반띵.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반띵했다고 물질이 바뀌냐? 금이 갑자기 은으로 바뀌고 너한테 주면 구리로 바뀌냐?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금은 금이지. 밀도 바뀌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왜 밀도가 바뀌면 안 되느냐? 반띵했으면 질량 몇 배? 2분의 1. 부피 몇 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아, 이거구나. 알겠니?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밀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까먹지 마. 밀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 공식 써먹는 거까지 했어요. 니들 일반적으로 잘 들어. 여기에서 보통 수업 나갈 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슉 하고 나가잖아. 다음번에 만약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꺼내면 하나도 몰라. 됐니? 그래서 니들 잘 봐. 선생님이 이런 공식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해줘. 왜 항상 이렇게? 야, 이거하고 비슷한 공식 뭐였었지 1학기 때? 오매 법칙. 또 이거 알려줬고 지금도 또 알려주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 또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왜? 중요하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고등학교 때 잘 써먹으려고. 그래서 기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식을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겁니다. 이해됐냐? 이해되셨습니까? 대답 좀 하자.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대답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체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밀도입니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또는 부피분의 질량 또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밑줄 쳐.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단위 부피당 질량에서 단위가 뭐야? 1이죠. 아, 부피가 1일 때의 질량이야. 그러면 니네 요거에서 좀 한번 볼래? CF가 뭐지? 비교. A당 B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A분의 B란 뜻이야. 알겠어? 뭐라고? A분의 B. 근데 A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단위. 그럼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B의 비율. 그쵸?
됐어? 그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속력, 속도 이런 개념 나올 때 단위 시간당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밀도 구하는 공식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밀도는 아까 뭐의 줄임말? 밀집도의 줄임말. 빽빽한 정도의 줄임말.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질량을 뭘로 나눈다? 부피로 나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즉! 표시 넣어. 즉! 그 다음 단위, 질량 단위 그램, 킬로그램. 그 다음 부피 단위 밀리리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그치? 이 단위들을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 밑땡구리에다가 약간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잘 봐, 부피입니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우리가 보통 이런 거죠. 야, 그 새끼 대가리 졸라 커. 그치? 야, 대가리가 얼마나 돼? 이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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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부피야. 알겠어? 그 새끼 등치 겁나 커. 등치가 얼마나인데? 이만한가? 나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게 부피야. 알겠니? 자, 그래서 단위는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서 써보자. 여기 밑에 쓸 거다. 자, 1세제곱미터랑 1리터는 같다고 해서 안 같다고 했어? 안 같다고 했지.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하고 똑같아? 1000리터하고 똑같고요. 1세제곱센티미터랑 1ml는 같은 단위다. 너네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알지? 요거 요렇게. 이게 밀리리터예요. 똑같아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써놓으세요. 2개. 효준아, 말발 써야지. 그 다음 측정기구는 눈금 실린더, 피펫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 다음 눈금 실린더는 밑에 한번 봐봐. 눈의 높이가 액체 표면과 수평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즉, 잘 봐. 아래로 싹 이렇게 아래로 쑥 들어갔으면 이 부분을 스르르르 눈가라고 맞춰야 돼. 여기도 역시 이 부분을 스르르르 눈가라고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는 몇 분의 1까지? 10분의 1 단위까지. 그래서 여기는요 50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56 아니죠. 56.0. 여기는요 잘 봐. 31, 2, 3인데 3과 4 가운데 있으니까 33.5ml 이렇게 10분의 1 단위까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잘 봐. 액체 표면하고 맞춰야 된다겠지. 잘 들어. 여기에 책상 위에 이렇게 눈금 실린더 같은 게 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손으로 들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이렇게 눈을 맞춰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너희들은 맨날 특히 준서 같은 건 술 처먹어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들고 재는 거 안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네? 진짠가 보네. 그치? 넌 들켰어 이제. 알코올 중독자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입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라고 돼 있어. 자, 요게 중요합니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뭐야? 특성입니다. 특성이야. 그 다음 같은 물질이야? 같은 특성이야? 밀도는 무조건 같죠. 그래서 여긴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써보자. 아까 쓴 거. 밀도는 뭐라고 했죠? 즙. 맞죠? 되니? 그럼 밀도는 즙인데 같은 물질이라며. 그럼 밀도가 동일하겠지. 맞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니까 밀도가 동일해. 그러면 질량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비례. 맞아? 그래서 질량이 2배야? 부피도 2배. 질량이 2분의 1이야? 부피도 2분의 1.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물질 A를 그치? 반띵했어. 밀도 어떻게 돼? 그대로요. 그치? 그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바로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다. 무슨 얘기야? 질량이 증가하면 가치 증가하고 질량이 감소하면 가치 감소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죠. 질량과 부피가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 밀도 문제. 알겠어? 질량과 부피가 그래프로 나오건 아니면 표로 나오건 같이 나왔어. 그치? 그러면 무조건 뭐다? 밀도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 여기는 x가 뭐예요? 부피. y가 뭐예요? 질량이지. 그치? 너네 이거 재수 없으면 거꾸로 나오기도 한다.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거야. 뭐라고 했어? 부피, 질량. 질량, 부피. 질량과 부피 즙이 동시에 나왔어. 자, 그럴 때 지금부터 보자.
여긴 친절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놨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기울기 안 그려져요. 알겠니? 자, 얘들아. 그래프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지? 기울기 아니면 기울기 아래 먼저 물어봐. 알겠어? 그럼 여기서 뭐 물어볼까? 기울기만 물어봐. 자, 이제부터 잘 봐. 현재 이 그래프가 나왔으면 기울기에 대한 정.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분의 y예요. 뭐라고? 기울기가 뭐라고? x분의 y. 그럼 x가 뭔데? 부피요. y가 뭔데? 질량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찝이네? 찝이 뭐죠? 그렇지, 밀도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요, 니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짓거리 하면 되느냐? 푸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각 지점 A, B, C가 있어. 맞지? 그럼 A점과 B점과 C점에 질량 있고 부피 있고 질량 있고 부피 있고 질량 있고 부피 있어.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는 10분의 20이니까 2. 얘는 40 나누기 20이니까 2. 얘는 얼마야? 10 나누기 20이니까 0.5. 이렇게 해서 니들은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 넌 밀도가 작으니까 다른 물질.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고. 오케이? 두 번째는 바로 이거야. 기울기를 그려보래요. 근데 기울기를 그릴 때는 전부 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기울기를 그리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원점 기준.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점들을 이어버려. 그럼 이어버려서 딱 이어봤더니 같은 기울기네. 다른 기울기네. 그래서 기울기가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기울기가 2개 나왔으면 밀도가 몇 개야? 2개. 밀도가 2개면 물질 종류 몇 개야? 2종류죠. 맞아요?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다라고 잡는 거야. 같은 물질. 그럼 밀도가 얼마인데? 아무거나 하시면 되지. 기울기 20 나누기 10이니까 A의 기울기는 얼마야? 2입니다. 그럼 C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0 나누기 20이니까 0.5입니다. 됐어? 되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와.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B하고 C만 물어볼게. B하고 C. 자, B하고 C는 이건 쓰는 거 아니야. 이건 써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하는 건 쓰는 거 아니야. 알겠죠? B하고 C는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는 몇 대 몇?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B하고 C는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하고 B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B하고 C 또는 A하고 C는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몇 대 몇? 몇 대 몇?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현재 뭐라고 했지? 밀도는 찝이라고 했지.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뭐라고 했어?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라고 했지. 그러면 밀도비가 2대 0.5니까 4대 1이야. 그럼 질량비도 4대 1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다음 또 이번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역시 A하고 C가 또는 B하고 C가 같은 질량일 때 부피는 몇 대 몇? 자, 뭐라고 했어? 부피하고 질량이 동시에 나왔네? 그치? 그럼 무슨 문제야? 즉, 밀도 문제야. 됐어? 근데 뭐라고 했어? 같은 질량일 때 부피비 물어봤지. 그치? 그럼 밀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밀도비가 몇 대 몇이야? 얘하고 얘는? 2대 0.5니까 4대 1. 그럼 부피비는 1대 4. 맞지? 그럼 여기가 20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띵띵띵띵 5가 되겠죠. 맞죠? 맞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야, 내가 이걸 왜 했을 것 같아? 저기 써먹으라고.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야? 잘 봐. 부피하고 질량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볼 것도 없어. 밀도부터 공식 쓰고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부피하고 질량이 나왔는데 문제에 같은 질량일 때 또는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 얼마냐, 부피비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뭐부터 쓰는 거라고? 집! 뭐부터? 집! 집짜지 말고 집 쓰고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그거부터 따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거냐? 물에다가 이 ABC를 섞을 거야.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맞아? 그럼 물은 아까 밀도가 얼마라고 했지? 1!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그래서 이걸 쭉 그려주면 이거 밀도가 얼마야? 1이야. 1은 아까 뭐라고 했어? 물이라고 했죠. 이걸 써놔야 돼. 하나 해놔. 물은 외워둬. 1이야. 됐어? 그러면 잘 봐. 물보다 빽빽한 녀석은 한 종류.
물보다 안 빽빽한 녀석은 한 종류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자. 물보다 안 빽빽하면 준서야 가볍겠니 무겁겠니 물보다? 물보다 안 빽빽하면 가볍겠어 무겁겠어? 그럼 물 위에 있겠니 물 아래에 있겠니? 그렇지, 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5짜리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물보다 위라고 쓰면 되죠. 물 위에 뜨는 애. 그러면 여기는 2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보다 2배나 무겁지? 똑같은 부피일 때. 그럼 물보다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지. 바로 이거야.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보다 무겁다 가볍다가 나오니까 내가 너보다 무거워 나 아래, 나 너보다 가벼워 위. 그래서 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무조건 이거 써놔 위아래 현상이야. 뭐라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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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잠깐 쉬고 이어서 밀도 문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